그러니까 전반적인 영어 교육을 잘 받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프랜차이즈 대형 어학원이 중고등 내신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 메일로 올라온 한 학부모님의 사연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부터 4, 5년 이상을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을 갖췄겠죠. 어휘력이나 독해 능력도 좋았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상위반까지 올라갔는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내신 점수가 60이 채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상당히 의아해하신 거죠. 내 아이가 4, 5년씩을 영어 공부를 했고 그 학원에서 테스트를 보면서 상급반까지 올라갔는데 왜 이 점수가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하셨어요.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그나마 중학교 2학년까지는 그럭저럭 시험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 나와도 8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어머님이 그냥 그런 대로 좀 공부를 덜 했나 보다 이번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계속 보내시면서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학원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학 학원은 단순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수학의 과정마다 잘라서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그런 것 뿐이지 이 영어의 교육 시장만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토익을 800점 이상 받는 학생이 아무런 준비 없이 바로 수능을 봤다고 합시다. 점수가 좋을까요? 점수가 좋아야 되겠죠. 아니면 또 내신을 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보통 아는 상식으로는 토익 800점이면 영어를 잘하는 거다. 영어를 잘하니까 수능을 보건 내신을 보건 토플을 보건 그래도 상위권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거 아닌 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영어는 거의 다른 형태의 시험인 것입니다.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학생의 경우에 아마도 문법이나 문법을 통한 영작 교육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그런 데서 한때는 교육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 보통 정상어학원, 최선어학원, 폴리어학원 또 많지 않습니까? 청담어학원도 있고요. 이런 식의 어학원들은요. 커리가 있습니다.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교육 과정이 사실 영어에 큰 도움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영어 교육을 잘 받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신의 커리큘럼은 사실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보다 훨씬 못합니다. 못하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전반적인 영어 교육의 성취도를 실력을 평가하기는 학교 내신 시험은 완전히 꽝입니다.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의 교육 과정이 사실은 영어의 전반적인 성취도나 전반적인 독해력을 평가하는 수능시험, 수능 영어에는 적합합니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내신 지필평가에는 이게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교과서에 있는 한두 과의 과정과 아니면 외부 지문이나 아니면 부교재를 통해서 어느 한 파트를 정해주고 거기만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그곳에 나오는 문법사항이라든가 독해에 대한 지문의 이해 능력, 어휘력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어학원은 영어의 4대 영역,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골고루 어느 한 부분이 깊게 가진 않지만 골고루 평이한 수준으로 이해를 돕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어느 부분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학교 지필평가에서 거의 60 내지 70%만이 선다형이고 3, 40점, 100점은 논술형, 서술형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 학생이 선다형 문제는 거의 많이 맞췄을 겁니다. 영어 독해 능력도 지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렸겠고 서술형을 손을 못 댔겠죠. 아니면 손을 댔는데 많이 어법이 안 맞아서 틀렸다거나 영작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아마 그 정도 나왔을 것 같고요. 그건 정상이겠죠. 그러면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에서 내신 준비를 전혀 안 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보통 한 2주 정도? 길게 하는 학원에 3주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신을. 그런데 이거 갖고는 보통 학생들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오죠. 중학생들은. 이게 그러면 6번을 교육을 받는 건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6회 정도의 수업 가지고 우리나라 내신을 깊게 공부하기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들은 영어를 정말 영어답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 평가는 거의 암기입니다. 암기 위주입니다.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과 과정이 안 맞는 관계로 이 학생이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잘하니까 거기까지 올라갔겠죠. 그런데 학교 내신에 대해서는 적합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학원에서 2주 정도 내신을 봐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는 학교 내신 점수를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작이 잘 돼 있고 문법이 탄탄한 학생들은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방학 중에 특강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그런 문법 수업을 받았겠죠. 사실 어학원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법과 문법을 이용한 영작 수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시험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내신 평가에서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 학생이 써내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학생들은 수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형태의 여러 교육기관들은 학생의 나이와 학년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마다 바꿔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원을 계속 보내야 되냐는 어머님 질문에 제가 단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이나 영작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 소수 그룹 형태의 학원으로 빨리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님들 대형 어학원에 고등학생들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죠. 안 맞기 때문에. 수능과 내신 수업의 교육과정이 안 맞기 때문에 다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거기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학년도 다 찼고요. 옮길 땐 됐습니다. 한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는 뺐어야 합니다. 그 학원에서. 이제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학원들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개인 과외라든가 소수로 문법과 거기에 따른 영작을 지도하고 내신은 한 달 전 이상부터 준비해주는 그런 소수의 학원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영어는 토익, 토플, 탭스, 내신, 수능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분야를 잘한다고 해서 다른 분야도 잘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학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년이 바뀌면서는 학원은 거기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학원으로 옮겨 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